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입찰을 통해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품질의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그런데 서울 양천 지역 중고등학교의 교복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진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시 양천구의 한 중학교. 지난달 입찰을 통해 내년도 교복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업체마다 제출한 교복 가격은 1% 내외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가격 상한선에 근접한 금액이었는데 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전국 국공립중고등학교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해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방식. 업체들은 교육청이 매년 정하는 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의 가격에 교복을 공급할지 책정해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양천 지역 학교별 낙찰업체의 투찰률은 60%에서 80%대로 다양했지만 올해는 대부분 90%대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 올해 양천구 또 다른 학교의 교복 입찰 결과 역시 가격에 따른 업체별 순위만 다를 뿐 제시한 교복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실제 양천구 소재 한 교복업체는 입찰이 진행되기 전 업체들 사이에서 가격 담합 논의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고가 90% 후반대죠. 그렇게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일어났었어요. 담합을 한다라는 거는 최고의 금액을 입찰을 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학교 관계자에게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고 알리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사장님 안 하신다 그랬잖아. 아니 그게 그건 사장님이 안 하신다고. 나는 안 한다고 했지. 그렇게 하면은 안 한다고 했지.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지금 교육부 상한가 내에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교육부 상한가 내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교복 업체 선정하기 전에 업체들 대표님들끼리 전부 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전혀 큰일 나요 그랬다가. 예, 그거 뭐 누가 그렇게 쓸 때는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업체들은 생산비가 올라 가격을 인상했을 뿐 담합 논의조차 없었다는 입장. 하지만 취재 결과 양천 지역 교복 업체들은 지난 6월과 7월 최소 3번 이상 모여 교복 가격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됐지만 학교 측의 대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업체별로 제시한 가격이 비슷한 건 알았지만 학교 차원에서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격이 비슷하면 담합의 의심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조사할 만한 권한도. 업체들이 말을 맞춘다면 사실상 학교에서도 담합 여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각 학교는 입찰에 참여한 교복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평가를 하는데 이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개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학교마다 개찰 업체 수를 제각각으로 정하고 있다 보니 비브랜드 교복 업체의 경우 가격 경쟁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서울 경기 지역 교복 대리점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변 대리점과 전화, 문자 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투찰 가격을 사전에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천 지역 교복 입찰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담합 증거가 확보되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담합해 교복 가격을 올리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교복 대리점의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 경제와 직결되는 담합 문제, 근절 대책은 없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양천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복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교복업체 가격 담합은 사실 꽤 오래된 문제고요. 시정 요구가 있었고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담합이 가능했던 거는 브랜드 회사들이 3개 회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또 그리고 교복 입찰 제도가 2단계로 이루어졌는데 교복 입찰 제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격을 어, 통과를 하고 그 규격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로 결정하는 것이 입찰 제도인데요. 1단계 규격 심사에서 비브랜드 업체가 대거 탈락을 하게 되고요. 또 학생들이 브랜드를 선호하고 또 비브랜드 업체들은 공급 차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브랜드 업체가 이렇게 대거 탈락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브랜드 업체들이 2단계까지 입찰의 3분의 1을 가져가게 됩니다. 사실상 브랜드 업체들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 3개 업체들은 자신들끼리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담합을 결정하곤 합니다. 네, 그러면 공정위가 이 업체들의 행위를 담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어떤 입증자들이 필요한 건가요? 담합했다라고 판단하려면은 이제 우리 법률 용어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3가지 정도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합의의 존재 여부, 그리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의 공동행위인지를 입증을 해야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합의는 상호 미리 연락해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또는 투찰 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화나 메시지, 메일 등으로 그런 합의가 있는지를 찾아야 하고요. 또 투찰 가격 그리고 딜러리들한테 제시해야 되는 그런 통보된 가격을 말해주는지 이런 걸 통해서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상품의 특성이나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그 행위가 또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담합하는 업체들, 여러 업체들이 합의를 해온 것인지를 입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시민들의 생계와도 직결이 되는 담합 문제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 문제가 이제 너무 자주 오랫동안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교복의 구매 비용을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입찰 제도를 손보아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격 입찰을 하되 그 가격을 정해 놓고 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였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2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금배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의 작황이 저조한 데다 산지 재배 면적도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나 한숨을 내쉬긴 마찬가지입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배추 3포기와 무 1개, 고춧가루 1근, 쪽파, 마늘, 생강을 골랐습니다. 김장을 하기 위해 장을 봤는데요. 62,500원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작년 대비 약 30%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상승한 건 배추, 무, 깐마늘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1포기는 작년 대비 약 70%, 무 1개는 약 90%, 깐마늘 1kg은 약 12%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9월 현재 출하되는 배추는 해발 600m 이상 강원도 지역에서 수확되는 고랭지 배추가 대부분입니다. 강원도는 올여름 폭염에다 집중호우가 잇따르면서 고랭지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약 4,0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김장철 채소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올랐지. 옛날에 1,000원 들었다면 올해 2,000원. 그렇게 비싸. 없는 사람 살기 힘들지.
김장 때 같이 그러면 누가 김장해 안 하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마트보다 저렴하다는 전통시장에서도 판매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되죠. 판매량이 조금 줄었죠. 많이 줄은 편이죠. 정부는 10월 초까지 배추 3,000톤, 무 1,200톤 등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이후에 중고랭지 배추에 이어 남부 지역 배추가 시장에 공급되면서 배추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 1일부터 8일간 불광천과 구파발 만남의 광장 일대에서 파발제와 누리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구민 걷기 대회와 주민자치회 어울림 한마당, 구민 노래자랑 등이 마련됩니다. 또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과 음악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퍼레이드와 드론 라이트쇼도 선보입니다. 파발제와 누리축제는 은평의 대표 축제로 10년 넘게 연례 행사로 진행돼 왔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년간 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